지난 1995년에 문을 연 국악박물관. 무려 1,300여 점의 국악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귀한 곳인데요. 지난주엔 궁중음악실부터 시작해서 전통악기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음악 문화도 만날 수 있었죠. 서울 서초구 우면산의 정기를 간직한 국립국악원. 보통 우리가 국악 공연을 보러 오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에 우리의 전통음악의 많은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국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궁중음악실과 궁중음악인실에서 이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악기도 만나보고 그 악기를 연주했던 악인들 얘기도 들어봤죠.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보물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물 찾으러 빨리 가볼까요? 지난주에 감동이 살아나면서 제 마음도 바빠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첫 걸음은 벌써 눈치채셨죠? 네, 조선의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의 특별한 음악실부터 시작하려 하는데요. 선생님 지난주에는 궁중음악실을 둘러봤는데요. 이 조선시대의 수많은 임금 중에서 세종대왕의 음악실만 따로 마련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세종대왕님은 한글 창제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국악원의 음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요. 조선조의 음악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세종음악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업적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종대왕이 그 예약정치를 실현한 군주라고 하는데 예약정치라는 거는 뭔가요, 선생님? 예약정치라고 하는 건요. 조선족은 유교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념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음악을 통해서 신성이 바른 그 사람들이 양성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음악으로서 다스리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약정치의 정신입니다. 음악을 통해 태평성대를 꿈꿨던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세종음악실에서 귀중한 악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종대왕이 정간보를 창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정간보 기보법에 의해서 그 세종대 그리고 세조대에 있었던 그런 궁중음악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후보라고 하는 책이고요. 보시면 악보에 정읍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 음에 맞게끔 국악이 흐르는 그 모습을 정간보를 통해서 기록해놓은 궁중악보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그 대학 후보 이후에 나온 소각 원보라고 하는 궁중악보이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제가 학창시절에 이거 단소 배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정간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학생들이 그거부터 이제 정간보를 처음 접하기도 해요. 이 세종음악실에선 낯익은 악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궁중음악실을 둘러본 덕인데요. 이쪽은 그 궁중음악실에서 만나보셨던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편경이 제작 방법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게 왜 세종음악실에 전시가 되어 있냐 하면은 세종음악의 업적 중 큰 거 하나가 아악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음악이긴 하지만 그런 악기들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처음으로 제작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경이라는 악기도 전적으로 중국에 있는 돌로 이용해가지고 수입에 의존했던 악기였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그런 재료들을 발굴을 해내서 우리에 맞게끔 만들었던 최초의 시기가 바로 세종음악대라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아악을 정비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아악을 정비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아악은 한마디로 송나라에서 들어온 중국식 제략이라는 뜻인데 옛날 그 조선조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제사음악을 하잖아요. 그때 이 아악을 썼습니다. 근데 세종에 보니까 살아서는 향악을 연주하고 즐기는데 죽어서는 송나라 음악인 아악을 듣는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을 착안을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향악 선법에 맞게끔 우리 음악에 맞게끔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종묘 제례악 이런 아악들을 그 향악의 선법에 맞춰서 다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악을 정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편경엔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이쪽에 편경 두 편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실 네. 수가 있는데요. 이 편경이 지금 특정한 음을 내고 있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편경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 제작되고 그 음정을 듣고 있는데 총 16개의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음감이라는 게 밝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여러 개 16개 걸려 있는 편경 속에서 한 음이 유독 집으신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이 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악사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맞췄는데라고 해서 둘러보니까 정말로 정말 갈렸어야 되는 부분이 덜 갈려 있었던 거죠, 돌이. 근데 이 돌은 속성상 두꺼워질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갈리면 갈릴수록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덜 갈린 악기의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는데요. 제대로 갈린 악기는 정말 차이가 있네요. 네, 조금 더 낮은 소리가 나죠. 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집어내실 정도로 악률에 밝았다는 일화가 재미있는 설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의 음악적 업적, 정말 놀라운데요. 직접 작곡도 하셨다니 대단하죠. 지금 음악 제목도 여민락이라는 네. 동명을 갖고 있는데요. 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음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세종의 이념이 가장 잘 담겨있는 우리의 전통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한 군주. 그렇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선생님,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상과 문화를 이끌었던 존재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선비하면 글 읽는 모습밖에 안 떠올라요. 네. 근데 이 음악하고 선비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 중후기에 풍속화를 보면요. 그 선비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선비들이 글을 쓰는 것도 자신을 위한 수양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것도 그리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들이 3, 4, 5에 모여서 음악을 즐기고 시도 한 수 읽고 하는 문화가 바로 풍류방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풍류방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선비들의 고매한 음악관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풍류방에서 즐기던 대표적인 악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악기는 바로 검은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검은고는 예전에 이름은 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금이면 바로 검은고를 뜻하는데요. 금이라는 뜻은 그 선비들이 이제 하나의 일화로 일컫기를 금하다는 거, 제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약간은 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 검은고의 연주를 통해서 자신 이제 사리사욕이라든지 이런 헛된 마음이 커가는 것을 정돈한다는 의미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많이 검은고를 애탄하여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가야금하고 생황, 양금이라는 악기까지 있는데 가야금은 잘 아시겠지만 생황하고 양금은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악기예요. 생황은 예전에 지금 현재는 그 독주 중주곡으로 이제 많이 연주가 되는데 선비들이 이렇게 풍류라고 했던 그런 문화에서 이 생황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음색이 아름답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음색 때문에 풍류 문화의 선비들이 많이 연주를 했었던 악기이고요. 이 양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연 악기인데요. 네. 음색이 쇠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풍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검은고 연주되고 대금 몇 자락 이렇게 연주할 때 양금으로 이제 그 음색을 더 풍부하게 해서 즐겼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풍류방인데요. 이쪽을 둘러보시면 실제 그 선비들의 방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네. 이곳에 오시면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검은고, 가야금, 선비들이 애탄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체험 공간이에요. 왼손으로는 이 지금 괴라고 하는 이 플랫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그 중심으로 약간 왼쪽 부분이 이렇게 짚어요. 그러면 어딜 짚냐에 따라서 다른 음이 나겠죠. 네. 올라갈수록 높은 음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짚고 오른손으로는 술대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어떤 음을 내냐에 따라서 음을 내고 이 음을 흔들어서 내면은 음도 올라가고 네. 고음도 가능하고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소리가 나고 네. 좋은 연주를 검고로 통해서 들으시면 검고 음색을 더욱 재밌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가죽 위를 치시면 돼요. 줄을 뜯는 건 여기. 네. 왜냐면 나무니까. 그렇죠. 좀 소리 나는데요? 저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시네요. 그죠? 그렇게 소리 내시고.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처음에 부동산도 되게 많이 들고. 다 피물질 잡히고 나서 굳은살 배기게 돼요. 기타랑 비슷한데 기타보다 훨씬 더 줄이 두껍기 때문에 더 조금 더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풍류 문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혼자서 즐기는 것도 사실 풍류가 될 수 있는데 더 그 풍류의 의미가 살려면 그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진짜 절친한 친구를 두고 지음이라는 표현을 둬요. 음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을 아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음을 아는 친구가 나의 절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풍류 정신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꼼꼼히 박물관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전 국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만 빼고는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박물관을 찾으면 이것만은 꼭 배울 수 있다 하시는 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국악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입구에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이 전시장을 방금처럼 꼼꼼히 다 둘러보신 후에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이런 깊이와 이런 아름다운 문화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알고 그 걸음을 하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선생님, 2주 동안 좋은 말씀과 좋은 설명 정말 감사드렸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무형유산인 우리 전통음악과 춤. 그 안엔 값진 유형의 유물도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전 문화재나 국가보물 같은 유교물도 만났고요. 또 조선시대의 평범한 삶의 모습 속에 담긴 유물도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 무형유산인 우리의 전통 음악을 지켜온 많은 유물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있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이 맥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보라의 보물찾기,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국악원.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을 지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악박물관과 함께했습니다. 살아있는 제주의 민속을 만날 수 있는 성읍 민속마을. 그 안에 자리한 정의향교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서울에서 온 촬영팀을 위해 서귀포 유림들이 고유례를 준비한 건데요. 어느새 두 번째 고유례지만 강 PD야 걱정이 먼저죠. 한 채 흐트러짐 없는 절차 속에서 난생 처음 차려입은 붉은 관복 덕분인지 몸가짐 또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강 PD입니다. 조선시대의 제주인 제주목과 대정현 그리고 여기 정의현까지 모두 세 곳의 향교가 건립됐는데요. 제주 유학교육의 산실인 정의향교는 세종 5년에 여기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증축과 이건을 거듭했고요. 헌종 15년 바로 이 자리로 이건된 거죠. 10월 22일 유교방송 편집위원 정의향교 방문 고유 이례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배 헌관이야 유생께 사배 집례의 창월에 따라 강 PD도 절을 올리고 공자님을 배열하기 위해 몸가짐부터 단정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공자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은 강 PD가 향부터 피우고요. 3번 술잔을 올리는 삼원예의 첫 잔을 올립니다. 그 다음 대축이 충문을 읽는데요. 부자 탄각 2564년 정의한교 정교 양동진 유교 방송국 정의한교 방문 분향 400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온 유교 의례. 정의향교는 언제나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서귀포 유림들의 구심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 돌담이 낸 길이 정겨운 정의향교. 오늘 정의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저는 제주향교 전교 양동진입니다. 정의향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제 관복을 입고 고유제를 드렸는데 제가 관복을 입어본 거는 참 여태까지 중에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 고유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고유제인가요? 이 고유는 이제 어디 가서 저 성균관에 가서 뭐 저 배수를 받아오든가 또 전교가 되든가 또 어디 외부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고유식을 여기는 그 전부터 이건 저 전례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고유례를 올린 거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는 그 유교방송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왔습니다 한 그 좀 그 예의 신고죠 이제 한마디로. 돌계단에서부터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정의향교. 위 산문엔 역시 대성문이란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문을 들어서자마자 독특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돌로 쌓은 위벽이 눈길을 끄는 건축물, 동제와 서제인데요. 동제 서제가 명륜당 앞에 있지 않고 여기에 생겨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명륜당의 그 장소 때문에 장소가 여기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성전 앞으로 이제 해서 양쪽으로 이 장소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 때문에. 명륜당은 저 서쪽에 있어요. 대부분의 향교와 달리 정의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제와 서제가 다른 향교의 이제 그 모습과는 다르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거는 이 제주도에 원래 저 바람이 많고 해서 이 담을 튼튼하게 안 쌓으면은 이 바람이 만딱 날아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지리 때문에 튼튼하게 만든 거죠. 이제. 이렇게 벽이나 담 같은 걸 돌로 만든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돌이 많으니까 그렇죠. 와, 근데 정교님 이쪽을 보니까 비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석들은 다 어떤 비석인가요? 우리 그 정의한교를 위해 가지고 많이 좀 헌성도 한 사람도 있고 또 공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식해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비석이 이제 많아진 거죠. 이 비석은 제주도 그 길서군이라는 분이 제주도지사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저 정의한교를 위해 가지고 많이 애를 쓰시고 좀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비석을 이제 공덕비를 세워드린 거죠. 이제. 정의향교 비석군엔 송덕비에 중수의연비 또 공덕비까지 모두 29기가 자리에 있는데요. 이제 고유례를 올린 대성전으로 향합니다. 정의향교는 구석구석 여기가 제주다 돌담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대양공간인 대성전은 늘 문을 열고 유교 의례를 앞장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온 문이 이제 내산문이 아니라 이제 양측에 있는 다른 문인데 이쪽에 제가 들어온 문도 있지만 이쪽에 보면 또 다른 문도 있는데 이 문들은 어떤 문들인가요? 이거는 전양문인데 이 헌관들이 이제 제를 지낼 때 들어오는 문이고 또 저기는 저 퇴출문인데 헌관이나 전교가 또 나가는 문이고 여기는 또 내산문은 이제 그 유림들이 석전될 때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나가고 한관대문은 이제 그 왕이 이제 들어오는 문이고 그래서 이 석전대제 때만 이제 문은 이거 사용하지 다른 때는 사용 아닙니다.
정의양교 대성전에는 몇 분의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나요? 합계 27이 그 성현들을 모셨는데 대성지성 분산랑을 유실해가지고 이제 그 오성이 합쳐가지고 27이 그 성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정의양교는 특이하게 전패라는 것을 모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패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예, 전패라는 것은 옛날에 그걸 왕을 위시한 건데 그것이 이제 옛날 그 한양에서 배설아치들이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전자에 와가지고 우선 인사를 하고 그 후에 여기 고무라 신지 이제 공자님께 인사를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전패입니다. 전패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패를 그냥 놔두면은 뭐 불살라버리든가 뭐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유생한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보관을 했다가 좀 그 잠잠해져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저 객사로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향교로 이제 가져옵니다. 이 정의양교 대성전에서는 어떠한 배양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성전에서는 우선 그 석전대제 이제 봄에 하고 가을에 1년에 2번 이팔상경이로 하고 또 음력으로 초하를 보름 이제 매 달달이 이제 그 분향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패례를 첫째 토요일 또 세 번째 토요일 그래서 2번을 하는데 저 객사에서 그래서 지금 객사에서 치르고 있죠. 배향공간 대성전에서 다시 걸음을 옮겨 이번엔 제주 가옥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은 명륜당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바로 정의양교의 명륜당이군요. 다른 향교와는 좀 다른 정의양교 명륜당 현판. 색다른 게 또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양교 명륜당의 주춧돌들에 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주춧돌이 굉장히 높고 커요. 제주는 돌이 많고 바람이 거센 섬이죠. 그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명륜당 기둥 아래가 썩었고요. 그때마다 썩은 밑둥을 자르고 그만큼 주춧돌을 높이기 시작한 게 오늘에 이른 겁니다. 명륜당은 저 옆에서 써 있지만은 동자 정상명 해가지고 여기서 한학을 하다가 8살 때 그분이 이제 쓴 그림입니다. 다른 양교에 가보면은 이제 명륜당의 현판 글씨가 신안주의서라고 해서 주의성대님의 글씨를 이제 그대로 따서 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정의양교 명륜당의 이 현판은 다른 분의 글씨를 제일 쓰고 있었군요. 그거는 다른 향교들은 그 좀 현대의 알 따라가지고 그 쓴말인데 명륜당은 우리는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전 것을 이제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 글씨를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이 정의양교 명륜당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예.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여기는 우리 우선 유림들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제복도 갈아입고 또 유림들도 이제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제 유림도 오면은 뭐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오면은 모이는 곳이죠. 명륜당이라고 하면은 강학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륜당에서 하던 그 강학, 인성교육 그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전에는 이제 수선당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 예절관을 이제 한 지은지가 이게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4년 됐구나. 지금 예절관에서 거기 인성교육도 하고 또 한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수선당이라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원래는 공자님이 이제 그 예절교육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던 곳인데 지금도 이제 가끔 유림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기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처음 보는 수선당. 신기한데요? 머리 숫자 착할 선자 근데 착하게 이제 살라고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바로 예절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제. 정인이 저쪽에 또 건물이 하나 있네요.
정의향교엔 다른 향교에서 볼 수 없었던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수선당과 마찬가지로 복원된 수호사인데요. 이 수호사는 이름 그대로 향교를 지키는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이고요. 지금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고유래부터 시작된 정의향교 탐방.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제주의 정취를 가슴 가득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 정의향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견이 오늘도 너무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제주의 토속적 향기를 지니고 있는 정의향교. 내일의 더 큰 걸음을 기대합니다.